자, 오늘은 2,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2분기는 상당히 안 좋죠. 이미 블룸버그 경제 침체 확률 모델에서도 봐도 이미 100% 침체 확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V자나 W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가야 될 방향이 이렇게 V자냐 아니면 W자냐 그리고 U자냐, 아니면 최근에 2007년 8년대처럼 이렇게 장기 아주 크고 깊은 U자형 경제 침체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죠. 이게 V자로 갈지 W자로 갈지 U자로 갈지 아니면 최신 얘기에 따르면 나이키형으로 갈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 그것들에 대한 신호, 그래도 그 신호를 좀 찾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2분기하고 3분기, 이 두 분기가 어떻게 앞으로 지표상에 나타날지에 대한 시그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내용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일단 미국 1분기 성장률이 나왔었죠. 마이너스 4.8%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2019년 4분기가 2.1%였으니까 2020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6.7%나 차이가 나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2분기, 3분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분기가 선방을 한 건 미국이 셧다운이 좀 늦게 시작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어쨌든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2분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굳이 2분기가 얼마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부분이죠.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2분기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 같다는 수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6년 만에 역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월가는 2분기가 마이너스 45% 정도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미국 성장률은 속보치가 나오고 잠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는 게 3단계를 거쳐서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월가의 대표적인 IB를 세 군데만 들어서 얘기해 보더라도 굉장히 수치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 JP모건은 마이너스 40%, 바클레이스는 마이너스 45%, 천차만별이죠. 가장 적은 게 마이너스 34%, 가장 깊은 게 마이너스 45%니까 그 폭으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11%의 폭이 나오는 거죠. 이게 요즘 와서 이 정도 수치가 그렇게 무게감 없게 느껴지지만, 평상시에 마이너스 10% 차이의 GDP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패닉이죠. 근데 이런 워낙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마이너스 11%의 차이의 성장률 이런 것도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무감각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 지금 수치를 어느 정도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기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겠느냐 이런 수치적인 계산을 하기보다는 사실 2분기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앞으로 성장률을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저희 영상을 구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셧다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의 잠정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셧다운이 언제 끝나느냐, 그게 5월 중순이냐 6월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2분기, 3분기의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마이너스 30%냐, 마이너스 40%냐, 이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고, 5월 중순에 셧다운이 끝냈을 때 가능성, 수치 가능성, 그리고 6월 정도에 끝냈을 때 수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모니터링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5월 중순에 셧다운이 끝나는 거하고 6월 중순에 셧다운이 끝나는 거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2월이 결정되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든
빨리 셧다운을 끝내고 정상화로 가려고 하고, 뭐 미국의 일부 뭐 20개가 넘는 주는 정상화에 들어가는 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뉴욕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이제 슬슬 단계적으로 셧다운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좀 땡겨져서 5월 중순 아니면 뭐 5월 말 정도라도 셧다운이 빨리 해제되면 2분기 수치는 생각보다 뭐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셧다운이 5월 중순이냐 6월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2월에 나오는 수치가 마이너스 30이냐 50이냐보다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시장이 2분기는 마이너스 45%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뭐 얘기한다고 했을 때 2분기가 마이너스 40%나 마이너스 30%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의 작동 원리인데, 모든 사람들이 안 좋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이게 예상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경향도 있어서, 셧다운이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되면 시장은 마이너스 45%의 추락을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30이 됐을 때, 마이너스 35가 됐을 때는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모습도 나올 수 있어서, 과연 2분기가 숫자가 얼마냐 보다 예상치에 적중하냐 아니면 예상치를 뛰어넘냐 예상치보다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단하기 쉽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5월이 초잖아요. 5월 초의 시점에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분기를 이렇게 보면 그럼 이제 3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사실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분기도 모르는 상황에 3분기를 말하는 것은 뭐 비합리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2분기가 셧다운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나은 지표를 만들어낸다면 3분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보복 소비도 있고 시장이 원활하게 굴러가면서 뭔가 더 나은, 제가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최근 영상인 것 같은데요.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 엄청난 세일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기억나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자동차, 가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파격 세일들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미국은 세일에 강한 나라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아시죠? 이 세일에 강한 나라가 이 시즌을 그냥 넘어갈 리 없습니다. 분명히. 안 그래도 지금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떨어버리려는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2분기가 시장 전망치보다 좋았을 경우에는 3분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3분기를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굳이 3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죠. 3분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 보면 3분기부터 V자 반등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3분기, 2분기, 그러니까 2분기도 안 좋아지고 3분기도 작동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셧다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셧다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2, 3분기가 문제가 생기면 두 번째 시는 L자형 반등으로 갈 수 있는 뭐 침체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이제 월간은 2분기와 3분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발표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방향성을 보면 세계 경제가 바닥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보니까 이런 근거를 들었어요. 2월에는 이미 중국이 바닥을 쳤고, 그쵸? 12월 말 1월 초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제일 먼저 탈출한 국가가 중국이니까 중국은 이미 2월 달에 바닥을 쳤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또 한번 또 출렁이겠죠.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희망, 이런 것들이 이제 싹 트면서 투자에 대한 의지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어서,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이미 바닥을 쳤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4월 중에 바닥을 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공감은 되지 않는데 어쨌든 유럽 경기는 이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 월가 이야기인데 유럽은 4월 중에 바닥을 쳤고 미국은 4월 말부터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으니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유럽 경기와 미국 경기가 4월 달에 중순과 말에 바닥을 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감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공감이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희가 보지 못하는 자료들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걸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다 드러난 얘기가 명명백백한 이야기니까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월가의 IB 은행들은 투자 은행들은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백악관의 입김이 뭐 닿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원하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경제와 미국이 셧다운을 끝내는 과정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골드만삭스가 3월 31일 날 발표한 거에 따르면 수정을 했죠. 일주일 사이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분기가 바닥을 찍고 근데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골드만삭스는 마이너스 34%를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바닥을 찍고 30이든 40이든 바닥을 찍고 3분기에는 10% 이상으로 그러니까 12% 혹은 19% 조정을 했을 때 19% 상향으로 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V자 반등이 가능하고 반등 이후에 평균을 실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의 예상 수치이고 물론 다른 이제 IB 은행들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월가의 IB들도 뭐 10% 이상 3분기에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렘데시비르라는 이제 치료제가 승인되어지면서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좀 더 셧다운이 빨라지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가능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셧다운을 끝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셧다운을 끝냈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 이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70일이 넘은 상태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거의 70일 3개월 정도가 가까워서야 생활 방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은 상황이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 날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봉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뭐 두세 달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셧다운을 끝낸다 그러면 약간 빠른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만에 하나 셧다운을 끝내고 경제 정상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 질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 시장을 다르게 봐야 될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뭐 기본적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습도가 올라가면 질병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가을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좀 누그러진다라는 신호로 해석해서 본다면 충분히 3분기는 19%, 뭐 15% 이상의 V자 반등도 가능하고 상승한 이후에 수렴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준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FOMC에 있었던 논의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추가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파월이 백악관에 역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더 풀어야 된다. 연준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할 거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터이니 역으로 이제는 미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돈을 더 풀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역제안을 했습니다. 놀랍죠? 이게 지금 공기가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가야 된다라고 협박성 혹은 회유성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던 파월이 이번에는 역제안을 한다는 거. 야, 격세지감을 느끼죠. 불과 3, 4개월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세상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니까 이번 계기를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번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다음번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이만큼 풀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다음번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 공부하고 잘 기억하셨다가 그때 또 당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월이 거꾸로 이제 백악관 트럼프에게 돈을 더 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돈을 더 풀었을 때 이것들이 작동하고 시장이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골드만삭스 앞에 지표도 보셨지만 역시 JP 모건도 얘기하는 게 15% 이상의 V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지금 이제 최신 월가에서 말하는 앞으로의 2분기, 3분기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거래이 나오면 그때 또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